안녕하십니까. 파이썬으로 배우는 알고리즘 기초.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크로스칼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제 탐욕 알고리즘이죠. 그죠? 그리드 알고리즘의 그 최소 비용 신장 트리,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레임 알고리즘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스칼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그리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먼저 F라는 이제 솔루션 집합을 공집합으로 두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라는 정점 집합의 서로소 집합을 생성합니다. 디스조인트 셋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간선의 집합 E를 비내림 차순으로 정렬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F에다가 하나씩 요 이제 F 집합에다가 간선을 하나씩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MST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 E를 비내림 차순으로 정렬해 놓고 그 제일 작은 간선부터 하나씩 추가해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정렬된 이 집합에서 우리가 간선 한 개씩을 이렇게 선택해서 추가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E가 IJ가 속한 집합 PQ를 찾아서 이걸 파인드라고 합니다. 이 PQ가 같으면은 E를 버립니다. 만약에 다르면은 F에 E를 포함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E를 포함시키면 PQ를 합칩니다. 이거를 이제 유니온이라고 합집합으로 만든다고 해서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하느냐? 요거를 왜 하느냐? 요게 이제 사이클을 디텍션하는 사이클 탐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노드가 있고 이제 간선을 추가해 들어갑니다. 제일 짧은 것부터 이렇게 추가해 들어가다가 이제 요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일 짧은 간선이 요거면은 요거 이제 또 유니온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얘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또 이게 전체가 유니온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얘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사이클이 형성되죠. 사이클이 형성되면 뭐가 됩니까? 그래프가 되죠. 트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인데 이 사이클을 형성해버리면 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탐지해서 그거를 이제 그 간수는 못 쓰니까 버리자. 이게 이제 크로스칼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는 언제 끝나냐면 이 우리가 지금 추가하고 있는 이 F 집합의 그 이제 원소 집합의 크기 카디널리티가 n-1이 되면 끝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프림 알고리즘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프림 알고리즘은 첫 번째 노드를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짧은 것부터 이렇게 찾아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요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이제 엣지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V1, V2가 1, 웨이트 V1, V2가 웨이트가 1, V3, V5가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은 이제 그 V1, V3가 3, V2, V3가 3인데 요거 이제 정렬할 때 요게 어느 게 먼저 오는지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웨이트의 비내림 차순으로 이렇게 쭉 정렬을 하고 여기서 이제 먼저 하나씩 뽑아가지고 포함시키고 해서 n-1개가 포함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클을 형성하면 버려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V는 이런 식으로 디스조인트 셋으로 처음에 이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조인트 셋이니까 이게 서로소 집합이라고 했죠. 그죠? 서로소 집합이기 때문에 이제 자료 구조로 치면 이제 포리스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V1이 하나의 집합이고, V2도 하나의 집합이고, V3, V4, V5가 각각 하나의 집합, 즉 집합이 5개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제일 처음에 그 V1, V2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V1 집합과 V2 집합을 합집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이 4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3, V5를 선택을 하면 V3과 V5를 이렇게 연결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집합 하나하고
요 집합 하나 하고 요 집합 하나 하고 이제 세 개의 집합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V1, V3를 이게 지금 순서 요 맞죠? V1, V3를 선택을 했어요. 그죠? V1, V3를 선택해서 얘가 이제 요 한 개의 집합과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눠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V2, V3를 선택했을 때 V2, V3를 선택했을 때 지금 이 연결되어 있는 집합 같은 집합의 두 개의 정점을 연결했죠. 그러면 이거는 사이클을 형성하니까 안 되죠. 버려야 된다 그랬죠. 자, V3, V4를 선택하면 V3, V4를 선택하면 이거는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죠. 요 집합과 요 집합은 다른 집합이니까. 그러면 요건 추가를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제 버리고 디스카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추가해 줬기 때문에 n이 4개가 됐죠. 그럼 요 뒤에 두 개는 V4, V5, V2, V4는 확인해 볼 필요가 없이 여기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 탐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크로스칼 알고리즘은 이야기는 굉장히 쉽죠. 이를 정렬을 쭉 해요. 작은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이 작은 거를 추가를 쭉 해가지고 하면은 최소 비용 신장 트리가 되겠죠. 그런데 제일 앞에서부터 사이클 형성되는 거는 버리니까 이제 이 사이클 탐지만 제대로 해주면 되는데 이 사이클 탐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별도로 배워야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서로소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고 disjoint set, 이걸 이제 포레스트라고도 합니다. 여러 개의 집합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집합 AB를 우리가 서로소 집합 disjoint set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와 B가 교집합이 0이면 이제 A와 B는 서로소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를 이용하면 union and find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A라는 집합에 있는 이 A라는 원소하고 B라는 집합에 있는 B라는 원소가 이제 find를 하면 A는 이제 A가 리턴 되겠죠. 그죠? B는 B가 리턴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를 경우에 이렇게 합친다. 그게 유니온입니다. 합집합, 유니온. 그리고 요 B가 B 원소라는 걸 찾는 걸 요걸 find. 그러면 이제 이 서로 앞에서 말한 이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 이거는 이제 disjoint set이라는 파이썬에서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면 될 거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두 원소가 같은 집합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union find 메소드를 클래스에 정의해 주면 되겠죠. 그죠? union 메소드하고 find 메소드를 정의해 주면 되겠죠. 요것도 이제 사실 그 자료 구조 시간에 좀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제 시간 복잡도를 효율화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교재에도 어펜딕스 B에 그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유니온 파인드를 사용하기 위한 간단한 구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있으면 A, B, C, D, E 5개의 원소를 가진 전체 집합 U가 있으면 이 각각을 초기화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U에 있는 그 모든 원소를 make set이라고 해서 이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5개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disjoint set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forest라고도 합니다. 숲이라고 하죠. 그죠? 트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이제 find B를 호출하면 뭐를 리턴해 줘야 됩니까? 이 B라는 원소가 속해 있는 집합, 그거를 우리가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find C를 호출하면 이 C라는 원소가 속해 있는 집합, 요 집합을 우리가 Q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P와 Q를 머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P, Q를 머지하면 합집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BC가 이렇게 이제 B와 C가 합쳐져서 합집합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요 상태에서 다시 find C를 하면 뭐가 리턴 됩니까? find C를 하면 이제 얘가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find E를 하면 뭐가 됩니까? 요 집합이죠. 그죠? 요걸 Q라고 합시다. 요때 equal CE를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폴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BC와 요 집합은 서로 다른 집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머지 PQ 요거 두 개를 또 합치면은 BCE가 합쳐진 요 집합이 되죠. 그죠? 유니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find C를 호출하면 이제 이 집합을 리턴하겠죠. 그다음 find E를 호출하면 요 집합을 리턴하겠죠. 그럼 이제 P와 Q가 같은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equal CE를 하면 같은 집합이니까 true를 호출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init 10 해가지고 10개의 원소를 초기화하는 거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편의상 U1에서 U10까지의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1, 2, 3, 4, 5, 6, 7, 8, 9, 10 각각 이름을 인덱스를 자기 인덱스 번호를 내용을 갖고 있는 배열이 생성된 겁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각각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트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쭉 10개의 트리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포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자, 만약에 find 4를 하면 4가 가리키는 이제 집합의 대표 주자가 4니까 이게 4를 리턴하겠죠. 그 다음에 find 10을 하면 find 10을 했으니까 얘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니까 얘는 이제 10을 리턴하겠죠. 그죠? 즉, 이 4와 10을 보니까 어때요? 서로 다른 집합이죠. 그럼 이제 머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이 인덱스를 이렇게 이 10을 4를 가리키게 해버리자는 거죠. 그럼 배열의 4를 인덱스를 바꿨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 10이 가리키는 것이 이제 4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 주자가 4가 되고 요게 이제 4와 10이 묶여지는 게 하나의 집합이 된 거죠. 집합이 하나 줄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U2는 어디에 속합니까? 2는 어디에 속합니까? 2는 10을 가리키죠. 근데 10은 또 뭘 가리킵니까? 10은 4를 가리키죠. 또 4는 뭐를 가리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루트가 되어 있는 요런 이제 거꾸로 이제 화살표를 거꾸로 한 요게 하나의 집합이고, 또 이제 만약에 3을 한번 생각해 보면 3은 8을 가리키죠. 그죠? 그러니까 8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집합이 되는 거죠. 6도 9도 6도 8을 가리키고 9도 8을 가리킵니다. 5도 마찬가지죠. 5는 1을 가리키죠. 그죠? 1은 1을 가리키고, 그래서 얘가 하나의 집합, 얘가 하나의 집합, 얘가 하나의 집합입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요 집합하고 요 집합을 묶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1에다가 4를 써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1이 4를 가리키고, 그러면 여기 하나의 집합이 되죠. 이게 유니온 되는 거고, 파인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나 파인드 7을 하면 7이 10을 가리키고 10이 4를 가리키니까 4는 4를 가리키니까 4를 리턴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집합의 대표 선수를 리턴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데 되게 유용한 자료 구조입니다. 자, 그걸 이제 구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파이썬이니까 우리가 이제 클래스로 구현을 합시다. disjoint set이라는 클래스를 디파인 하는데, 여기 이제 파이썬에서는 언더스코어 2개 붙이고 init 요 메소드가 생성자예요.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셀프라는 맥 이벤트를 주면 요게 생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맥 이벤트로 이제 n을 받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초기화하니까 우리가 이제 n개를 초기화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self.u라는 이제 self. 하면 요게 이제 멤버 필드가 되는 겁니다. 멤버 변수를 이제 그 공집합으로 초기화해서 i에서 n까지 append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10개면 뭐 5개만 해볼까요? 5개면 이제 레인지 0이니까 0, 1, 2, 3, 4 뭐 이렇게 5개의 집합을 만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ind부터 해볼까요? find는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find 해가지고 self 다음에 i를 주면 요게 이제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i를 받아가지고 j가 i를 초기화한 다음에 계속 이제
올라가면 되죠.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j 값을 self.uj 값으로 할당하고, 이게 self.uj가 자기 자신이 아닐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요 놈을 만날 때까지 계속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표 선수를 리턴 해주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j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파인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4고 얘가 6이고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얘를 가리켜도 되고 얘를 가리켜도 되고, 어쨌든 두 개의 대표 선수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얘를 가리키도록 하면 요게 이 집합에 이제 유니온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P와 Q를 받으면 요걸 유니온은 어떻게 하냐면 P와 Q가 어느 게 더 크냐에 따라서 self.uq를 P로 혹은 self.up를 Q로 이렇게 할당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인드 해가지고 리턴 받았죠. 대표 선수들을. 그러면 이제 그 파인드에서 리턴 받은 P와 Q를 비교해서 만약에 같으면 같은 집합에 속하는 거고 true죠. 만약에 같지 않으면 다른 집합에 속하니까 false. 요 이제 equal과 find와 union 메소드만 있으면 이제 이 disjoint set을 초기화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구현은 상당히 좀 깔끔해지죠. 요 앞에 그 disjoint set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봐서 직접 한번 손으로 그려가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요걸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E를 받아요. 전제 조건은 E가 sorted 돼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이죠. 그죠? 소팅 하는 건 요 알고리즘에 포함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소팅 안 된 입력을 받으면 소팅해서 넣도록 하면 되고, 지금은 이제 그냥 소팅된 입력을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입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F라는 리스트는 그 프림하고 똑같이 공집합으로 초기화해 놓은 다음에 disjoint set n 해가지고 요 n만큼 이제 그 disjoint set을 만들었죠. 요 n은 cardinality of v가 되겠죠. 그죠? 정점 집합의 크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dset에 이렇게 5개면 이제 뭐 1, 2, 3, 4, 5라고 합시다. 1, 2, 3, 4, 5면 이 5개의 disjoint set이 형성이 된 거고, 자, length f가 n-1보다 작을 동안에, 다시 말하면 이 f의 사이즈가 f 집합의 사이즈가 n-1이 될 때까지 실행을 하는 거죠. 뭘 합니까? 이 집합에서 팝 제로 하면은 제일 앞에 있는 원소를 꺼내는 거죠. 그죠? 이 엣지가 이제 정렬된 순서로 쭉 있을 거니까 제일 앞에 걸 꺼내와서 어떻게 하면 되죠? 엣지의 제로가 i죠. 그죠? 엣지의 1은 j죠. 그러면 이 i와 j를 가지고 dset에서 find를 하고 dset에서 find를 하면 대표 선수를 리턴해 주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게 1, 2였다. 그러면은 이제 1의 대표 선수는 현재 1이죠. 그죠? 2의 대표 선수는 2죠. 집합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P와 Q가 equal을 통해서 집합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치라 그랬죠. 유니온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이 2를 가리키든지 아니 거꾸로 해도 되고요. 1이 합쳐져 가지고 유니온 됐죠. 그죠? 유니온 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엣지를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 F에다가. 그래서 이제 1과 2를 사용하니까 F가 이제 1과 2가 들어가 있는 요 F가 됩니다. 어펜드를 했죠. 그죠?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이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if문을 이제 타고 그 if문 안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유니온도 안 되고, 유니온 할 필요 없죠. 이미 같은 집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펜드가 안 됐으니까 F에서 사용을 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리턴 해주면 요 F가 이제 우리 미니멈 스패닝 트리 MST에서 사용할 엣지들만 남아있는 거죠. 자, 이제 앞에 그거 disjoint set을 쓰니까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훨씬 더 구현이 깔끔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이제 입력을 우리가 이제 그거
저거 인접행렬 W를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E만 알면 돼요. 그죠? E만. 그 E를 1, 3, 1, 2, 3, 3, 4, 5, 6 이렇게 정렬된 채로 입력을 줬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대부분 정렬이 안 된 unsorted 셋이 주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정렬된 그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소팅해서 크루스칼 N, E를 호출하면 이제 이건 엣지만 있으니까 넘버 정점의 개수도 리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를 리턴 해줘 가지고 만약에 결과 이 F를 받았는데 이 F를 랭스 F만큼 이제 FI로 하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H 한 줄씩 이렇게 출력해 준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트 F 이 코스트 함수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프레임 할 때 만드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엣지가 1, 2, 3, 뭐 4, 5, 2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이제 웨이트니까 요거를 쭉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디스조인트 셋은 초기화, 그 다음에 find, union, 그리고 equal 이렇게 구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크루스칼 해서 디스조인트 셋을 초기한 다음에 n-1이 그 f의 크기가 n-1이 될 때까지 엣지를 한 개 가져와서 이 i와 j에 대해서 파인드 한 거를 가지고 이게 그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으면 유니온 하면서 f에 어펜드해서 이걸 출력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둘, 넷, 여섯, 일곱 개 엣지에 대해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0, 1이 추가가 되고 2, 4가 추가가 되고 0, 2가 추가가 되고 2,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카디드 될 때는 만약에 이제 버려진 게 뭔지 확인해 보려면 여기서 else면 이 엣지를 디스카디드 이렇게 버려졌다 라고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1, 2, 3이 디스카디드 됐네요. 그죠? 아니면은 이제 여기 요 밑에는 순서대로 보고 싶으면 append 하고 이렇게 같이 이거는 accepted 해서 보면 이제 순서가 보이겠죠. 그죠? 제일 먼저 받아들여지는데 요거는 사이클 형성해서 디스카드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스조인트 셋에 그 파인드 했을 때 그 이 셀프.u 값도 이렇게 파인드 했을 때 혹은 유니온 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디스조인트 셋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파인드 하고 이제 유니온 할 때마다 프린트 해서 dset.u를 또 이렇게 한 번씩 출력해주면 유니온 할 때마다 얘가 지금 상태가 유니온의 상태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디스조인트 셋의 변화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림 알고리즘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했고 그렇게 해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미니멈 코스트 스패닝 트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서 아주 자주 나오고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게 대표적인 그리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같은 문제를 상당히 이제 좀 재밌게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특히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디스조인트 셋이라는 신박한 서로 소집합이라는 신박한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이용한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강의 자료와 소스 코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